김정숙 여사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반년 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들 민호가 이젠 혼자 계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세요라며 정성껏 권했기 때문이죠. 지방의 낡은 집을 정리할 때만 해도 그녀는 새로운 시작이 설렐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의 공기와 좁은 아파트 복도는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들의 무표정한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더 쓸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삿날 며느리 윤지연은 밝은 미소로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정숙은 따뜻한 말에 안도하며 짐을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거실에 놓인 짐들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소파 옆에 남편의 사진을 두려 하자 윤지연이 그건 방 안에 두시면 좋겠어요. 거실은 깔끔하게 쓰려고요. 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은 자신이 손님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말은 늘 다정했지만 어딘가 단단한 벽이 느껴졌습니다. 식탁 위엔 세 사람의 그릇이 놓였지만 윤지연은 정숙의 식습관에 대해 세세히 조언했습니다. 어머니는 짠 걸 좋아하시죠? 저희는 저염식으로 먹어요. 정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려 했습니다. 밤이 되자 아들 민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엄마, 불편하지 않지? 정숙은 환하게 웃으며 괜찮다,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방으로 들어가자 거실에 남은 건 냉장고의 웅웅거림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남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창밖에는 도시의 불빛이 번쩍였고 그 불빛은 낯설게 깜빡였습니다. 정숙은 베개를 끌어안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첫날 밤은 이상할 만큼 고요하고 멀게 느껴졌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정숙은 일찍 일어나 밥솥을 열고 따뜻한 밥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습관대로 된장을 풀고 애호박을 썰며 국을 끓였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윤지연이 부스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침은 시리얼로 간단히 먹어요. 정숙은 순간 손이 멈췄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구나. 그래도 혹시 몰라 끓였지. 윤지연은 애써 웃으며 그럼 나중에 점심에 드세요. 하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2개의 그릇만 놓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자기 밥그릇을 식탁 한켠에 올려놓았습니다. 윤지연은 휴대폰을 보며 대충 시리얼을 말고 민호의 컵에 우유를 따랐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빠르고 익숙했지만 정숙의 자리를 비켜가는 듯 했습니다. 민호가 나와 자리에 앉자 윤지연은 밝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회의 있지? 점심은 외식이야? 정숙은 조용히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존재는 그 대화 속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윤지연은 생활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이번 달 관리비가 많이 나와서요. 혹시 지난달처럼 조금 보태주실 수 있을까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통장을 확인한 순간 이상한 거래 내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활비 명목으로 빠져나간 금액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내가 쓴 건 아닌데. 정숙은 이유를 묻고 싶었지만 말이 입술에서 맴돌다 삼켜졌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닐까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그날 저녁 윤지연은 친구와 통화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휴, 요즘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것도 일이라니까. 나 진짜 대단하지?
그 말은 닫힌 방 안에서도 또렷이 들렸습니다. 정숙은 손에 들고 있던 수세미를 놓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부엌을 정리하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도 다 힘들지. 밤이 깊어지자 창밖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그 빗소리 속에서 정숙은 천천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아 손을 모았습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은 주말이었습니다. 정숙은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먼지를 털고 식탁보를 새로 깔았습니다.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할 생각에 마음이 조금 들떴습니다. 그러나 윤지연은 거실에 서서 인테리어 잡지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 거실이랑 바꾸면 어떨까요? 손님 오시면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요. 정숙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내 방을 거실이랑 바꾼다고? 윤지연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안쪽 방에 계시면 조용해서 더 편하실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배려처럼 들렸지만 이미 결정된 일처럼 차분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창가에 걸린 얇은 커튼, 남편의 사진, 작은 수의 상자. 모두 그동안 그녀의 시간을 지켜온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윤지연은 이미 이삿짐 박스를 들고 와 물건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손을 내밀어 말리고 싶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랍 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 안에는 오늘도 잘 참자라는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 방 옮기기로 했어요. 더 편하게 지내시라고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어머니 괜찮으시죠? 하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응, 괜찮다라고 답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을 타고 나올 때 마음이 뻐근하게 저려왔습니다. 저녁이 되어 윤지연은 새 가구 배치를 마쳤습니다. 거실 한쪽엔 깨끗한 책장이 놓이고 남편의 사진은 방 안 깊숙이 옮겨졌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앉아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우리끼리 살 거예요. 그날 밤 윤지연의 말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정숙은 잠들지 못한 채 천장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그래, 이제 정말 나 혼자구나. 새벽이 다가오자 창밖에 불빛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일어나 수첩을 펼쳤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녀는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며칠 뒤 정숙은 새벽부터 옷을 단정히 차려입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작은 가방에 서류 한 묶음을 넣었습니다. 윤지영과 민호는 아직 잠들어 있었고 집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느새 햇살이 고층 건물 사이로 스며드는 이른 아침, 정숙은 버스를 타고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버스 창가에 비친 얼굴엔 주름이 많았지만 그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법무사는 서류를 살펴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많으시네요. 혹시 상속이나 증여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숙은 잠시 생각하다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젠 제 이름으로 정리해두고 싶습니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요. 법무사는 신중하게 미소 지으며 도장을 찍을 곳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도장을 눌렀습니다. 도장이 찍히는 순간 오래 묵은 결심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숙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가벼워졌습니다. 그녀는 근처 부동산에 들러 작은 시골집의 매물을 확인했습니다. 조용하고 햇살 잘 드는 곳이면 좋겠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몇 장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초록빛 밭이 보이는 작은 단층집, 낡았지만 정겨운 마루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윤지연은 택배 상자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정숙은 평온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냥 은행 좀. 윤지연은 대수롭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고 다시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정숙은 식탁에 앉아 따뜻한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안에 퍼지는 온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는 내 길을 가보려고 해요.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말은 방 안가득 울렸습니다. 책상 위엔 정리된 서류 봉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한쪽엔 그녀가 직접 쓴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정숙의 인생, 다시 시작. 이른 오후 윤지연은 단정히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집 등기권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사무실 문을 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집, 제 시어머니 명의인데요. 곧 제 명의로 바꾸려 해요. 매매 절차 문의드리러 왔어요. 중개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그러나 곧 눈썹이 찡그려지더니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미 등기 명의가 변경되어 있습니다. 윤지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그럴 리가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확인된 이름은 분명 김정숙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명의로 이전되어 있었고 부동산 기부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중개사는 당황한 얼굴로 서류를 넘겼습니다. 며칠 전에 법무사 입회를 통해 공식 이전이 완료된 걸로 나옵니다. 윤지연은 손끝이 떨려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설마 어머니가. 그녀는 황급히 가방을 챙기며 부동산을 뛰쳐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을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윤지연은 계단을 오르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신 거야? 집 명의가 없어졌어. 민호는 회의 중이었지만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무슨 소리야? 당신이 확인 좀 해봐. 등기 다 바뀌었대. 전화를 끄는 윤지연은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식탁 위엔 언제 받는지도 모를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손글씨로 쓴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내가 가진 건 욕심이 아니라 추억이었어. 이제 그걸 내려놓으려 한다. 그 아래에는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목록과 기부 확인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윤지연은 손으로 입을 막고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지만 그 눈물에는 분노와 후회의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민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 그러나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건 짧은 정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TV 뉴스에서 노년층 기부자 김정숙 씨의 선행이 짧게 소개되었습니다. 거실 불빛 아래 윤지연은 TV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숙의 얼굴이 화면에 잠시 스쳤고 그녀의 미소는 담담했습니다.
윤지연의 손에서 리모컨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이었고 거실엔 냉랭한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며칠째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퇴근 후에도 말이 없었고 윤지연은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엔 식지 않은 밥그릇이 놓여 있었지만 누구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떠난 뒤 그 집은 마치 온기가 빠져나간 껍데기 같았습니다. 민호는 손에 쥔 명세서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집 대출과 카드가 그리고 생활비까지 모두 그의 이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다 해주셨던 거였나? 그는 중얼거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윤지연은 방문을 살짝 열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두려움과 후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다시 어머니 찾아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무슨 낯으로 찾아가? 우리가 한 짓이 어떤 건데? 윤지연은 입술을 깨물며 문틈에 기대섰습니다. 내가 욕심이었어.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던 건데. 그녀의 말끝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윤지연은 친정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냉정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삶이잖니. 이제 내가 감당해야지.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친정집의 따뜻했던 방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편 정숙은 시골집에서 평화로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 배추 모종을 심고 옆집 할머니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햇살 아래서 흙을 만지는 손끝이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마을 아이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또 올게요. 정숙은 손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조용히 편지 한 장을 썼습니다. 민호야, 지연아. 이제 괜찮단다. 사람은 다 실수하며 배우는 거야. 언제든 돌아오너라. 하지만 그땐 달라진 마음으로 오렴.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창밖의 달빛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그 미소에는 미련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이른 아침 정숙은 작은 시골집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밤새 떨어진 감잎이 발끝에 바스락거렸고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그녀는 모자를 고쳐 쓰고 문간에 걸린 화분에 시든 잎을 다듬었습니다. 그때 마당 입구 쪽에서 낯익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 앞에는 윤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피곤한 얼굴, 흐트러진 머리칼, 그리고 두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지연아, 여기까지 어떻게 왔니? 윤지연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지연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더니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잘못했어요. 그녀는 그대로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숙은 놀란 듯 숨을 고르며 손을 내렸지만 이내 다가가 조용히 팔을 잡았습니다. 일어나렴. 흙바닥 차다. 윤지연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외로우셨는지. 정숙의 눈가에도 잔잔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바람이 둘 사이를 스쳐 지나가며 말없이 위로했습니다. 잠시 후 마당 입구에 민호가 나타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지친 표정이 가득했고 손에는 구겨진 편지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와 어머니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다 알면서 모른 척 했어요.
정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너희 마음이 변했다면 그걸로 충분해. 세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너머로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윤지연은 조용히 손등에 흙을 털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숙은 세 사람을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 냄새 맡으니 시장하지? 들어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엔 오래된 사랑의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나란히 마당을 지나 작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 속에서 된장국이 끓기 시작했고 집안에 따뜻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그 순간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시골 마을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당에는 노란 민들레가 피었고 텃밭의 배추싹은 힘차게 자라났습니다. 정숙은 이른 아침부터 장화를 신고 마당을 돌았습니다. 닭에게 모이를 주고 마을개에게 간식을 던져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부엌에서는 된장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마당으로 민호의 차가 들어왔습니다. 윤지연이 함께 내렸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왔구나. 먼 길 오느라 고생했지. 윤지연은 조심스레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점심 준비할게요. 그녀의 말에 정숙은 빙긋 웃었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오랜만에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지연은 서툴게 채소를 다듬고 민호는 옆에서 국을 휘저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네. 그 말에 두 사람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식사 후 세 사람은 마당 의자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바람에 하얀 꽃잎이 흩날렸고 아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윤지연은 하늘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정숙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덮으며 답했습니다. 기회는 언제나 있어. 다만 그걸 잡을 용기가 필요할 뿐이지. 해가 기울고 마당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정숙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흰 구름 사이로 남편의 웃음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멀어지며 세 사람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시골집, 웃음소리가 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화면엔 마지막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이해와 용서에서 다시 피어납니다.